2027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공통영역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지수법칙 이용하면 되겠죠. 3의 3분의 2승이니까 곱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2번 미분계수의 정의죠. F'1 구하는 거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수열의 합의 기본 성질을 쓰는 문제네요. 자,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은 얘를 정확히 구할 수 있겠죠. 양변을 빼주시면 4번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1의 우극한이니까 1이겠네요. 더하면 3번. 다음 5번 F'2를 구하는 문제니까 곱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구해볼게요. 앞에 거를 미분하면 3이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날라가서 2니까 3 곱하기 2는 6이고 더하기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이제 5고요. 얘를 미분하면은 2x-2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으면 2죠.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답은 1번. 다음 세타는 사사분면각이고요. 코사인 제곱을 줘놓고 탄젠트를 물어보고 있네요. 관계식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냥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일 테니까 탄젠트는 풀마 3 중에 하나겠죠. 삼각형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루트 10이고 1이고 3이라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사분면이면 탄젠트가 음수기 때문에 1번입니다. 다음 7번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다. 자, 그럼 도함수를 바로 구해볼까요? F'X는 3x제곱 더하기 a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나한테 물어본 건 극대가 아니라 극소값이니까 극소값은 이제 나머지 한 근인 x는 1에서 발생하겠죠. 그럼 1을 원래 함수에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1 빼기 3 더하기 9는 2번입니다. 단순 연산이었고요. 다음 8번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는 소문자 C라고 나타낼 수 있고 BC 길이는 소문자 A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어본 건 선분 AC 길이니까 선분 AC 길이는 소문자 B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비록 끼인 각은 아니지만 두변 길이와 각이 하나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서 4를 지우면 되겠네요.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48이 0이네요. B값은 인수분해 보면 6도는 마이너스 8이니까 4번입니다. 다음 9번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 P랑 Q가 있다. 근데 속도를 줘놓고 출발하고 이제 언제 다시 만나느냐 위치가 같아진다는 건 이제 만난다는 뜻이죠. 만나겠냐고 물어본 건데 그럼 이제 각자 적분해서 K를 대입한 게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둘이 적분해서 같다라고 놓나 빼서 적분한 게 0이다 라고 두나 똑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0부터 K까지 둘이 빼서 T제곱 마이너스 2T DT가 0이다를 풀면 된다는 거죠. 그럼 3번이겠죠? 왜냐면 이제 그냥 계산해도 금방 할 수 있지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0이랑 2다라고 했을 때 K가 여기쯤 있어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게 2대 1일 테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뭐 그냥 비율 관계 몰라도 적분하면 금방 풀 수 있고요. 다음 10번 두 양수 A, B가 주어져 있고 등식도 두 개네요. 뭐 열심히 연립하면 되겠죠. 뭐 방법이 많겠지만 최대한 통일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밑이 9인 로그로 통일해 볼까요? 여기를 9로 바꾸면서 B제곱으로 돌려주고 얘도 9로 바꾸면서 제곱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럼 8은 이렇게 올려줄까요? 그럼 이제 얻어낸 식이 일단 첫 번째 식에서는 진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AB 제곱이 9의 제곱이라서 81이다. 두 번째 식에서는 A 제곱이 B 8제곱이랑 같은데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B의 4제곱이라 써도 되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B분의 A니까 A 대신 B 4제곱을 대입하면은 사실상 B 3제곱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여기에도 A 대신에 B 4제곱을 넣어주면 B 6제곱이 81이니까 B 3제곱은 여기 루트 씌우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다음 11번. 1참수 fx에 대해서 자, 요 극한값이 a가 0일 때 존재한대요. 그 일단은 느껴지는 게 a가 0이면 분모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한다는 것은 분자도 0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일단 f가 0이란 얘기죠. 그런데 또 3일 때는 뜬금없이 존재를 안 한대. 왜 그럴까 보면 요 놈이 x를 3으로 보냈을 때 0에 수렴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분모가 0에 수렴하니까 결과적으로 발산하는 꼴일 거라서 f의 3이 3이구나를 알 수 있고, 물어본 건 f4니까 f가 0이고 f3이 3이면 f4는 바로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겠죠. 지금 넣는 값이 2, 3, 4로 일정하기 때문에 1참수라면 함수값이 등차수를 이룰 겁니다. 아니면 그냥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4를 대입하셔도 되고 기울기를 이용해도 되겠죠. 자, 다음 12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그래놓고 등식을 2개 줬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립하면 나온다는 뜻이겠죠. 일단 첫 번째 등식에서 양변을 a1 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좌변은 2 곱하기 1 더하기 r 제곱, 우변은 r 곱하기 1 더하기 r 요 정도 되겠죠. 양변을 a1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해 줄까요? 3r 제곱 더하기 5r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3r 마이너스 1 r 플러스 2는 0이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r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이 맞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원래식에 대입해서 20까지 써먹으면 뭐 첫 장도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식이랑 요 놈을 연립을 해봅시다. 양변을 2로 약분해 주시면 a1 제곱 더하기 a1 a3의 곱이 10이다 이건데, 요거는 a2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은 r이 3분의 1인 걸 이용해서 a1 제곱 더하기, 얘는 a1의 공비를 한번 곱하면 되는데 제곱이니까 2번 곱해서 9분의 1 a1 제곱이라 읽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통분해 주면은 9분의 10 a1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a1 제곱은 9입니다. 그럼 첫째 항이 3이냐 마이너스 3이냐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어차피 구해야 되는 게 a1 곱하기 a6이잖아요. 그치? a1 곱하기 a6이면 a1 제곱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3분의 1의 5제곱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3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27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번. 뭐 다른 연립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한번 해봤고, 다음 13번. 두 다항함수 f와 g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을 한대요. 그러니까 f가 항상 g보다 함수값이 크다 이 말이고, 요게 성립하고 양수 t에 대해서 0이랑 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 하겠다. 그럼 st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게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절대값을 씌울 필요 없이 그냥 f 빼기 g를 적분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제 f가 항상 g보다 함수값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미분한 함수를 준 거야. 이건 사실 뭘 준 거냐면 이게 ft 빼기 gt를 준 셈인 거죠. 요걸 t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그냥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왔겠지. 그럼 이제 뭐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여기 좋은 정보가 있잖아요. g를 절로 이항해 보면 f1-g1이 1이다 이거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한 게 1이 나와야 돼. 그럼 a는 2여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시작부터 거짓말입니다. 일단 3, 4번은 아닐 거고요. 아마 선치구조상 니은은 참이겠지. 그래도 계산해 봅시다. S3이 6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거는 이 친구를 0부터 3까지 적분해 보란 얘기죠. 적분합시다. 이 친구를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인데 여기다가 3 넣고 0 넣고 뺀 게 6인지 확인하면 되죠. 3 넣으면 9, 9라서 이제 앞에 두 개는 사라지고 여기 6 되니까요. 6이 맞네요. 역시 니은은 참이었습니다. 다음 디귿. f랑 g랑 마이너스 2랑 2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가 S4랑 같은가. 자, 이거는 뭐 실제로 계산해봐도 솔직히 금방 하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요 S'(t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S4가 의미하는 거는 0부터 4까지 적분한 게 같은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대칭축이 t는 1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적분하지 않고도 우리가 넓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인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대충 마이너스 여기쯤 있고 2가 여기쯤 있을 거잖아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F랑 G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 넓이랑 같아요. 그런데 이 S4라는 거는 0부터 4까지잖아. 그럼 대칭성을 이용하면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 2의 정확히 반대쪽에 0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의 정확히 반대쪽에 1이랑 3칸 차이니까 4가 있을 거야. 결국에는 여기 빨강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S4란 말이지. 그럼 당연히 넓이를 계산 안 해봐도 같겠죠. 계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안 해봐도 알 수 있다.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양수 A와 자연수 B에 대해서 x범위 0부터 2까지고요.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15개 나왔는데 엄청 많이 갔네. 일단 다행히도 막 변형이 많이 돼 있진 않아요.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풀어오면은 코사인의 b파이 x라는 함수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가 되도록 하는 x가 0이랑 2 사이에 15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코사인 b파이 x면 이제 주기가 얼마냐? 주기가 2파이를 절대값 b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b분의 2거든요. 그러면 이 0부터 2까지의 그림이 잘리지 않고 정확히 b주기만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를 b분의 1로 나누면 b잖아요. b가 마침 자연수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이 b게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얘는 몰라도 얘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함수를 한 주기 그려서 2분의 1을 찔러보면 당연히 한 주기당 2개씩 만난단 말이야. 근데 b주기 있다라는 거는 2분의 1을 딱 찔렀을 때 총 교점이 2b개 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도 만약에 2분의 1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라면요, 그림을 그렸을 때 꽂았을 때 주기당 2개씩 만나니까 얘도 2b개여야 정상이잖아. 그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상해져요. 이렇게 더하면은 4b개인데 4b개가 어떻게 15개가 돼? b가 좀 자연수인데 뭔가 이상하죠. 그 말은 얘가 2b개가 아닌 거야. 얘가 b개인 거야. b개. 왜 갑자기 절반이 됐나요? 하실 텐데 요게 마침 마이너스 1이었어서 주기당 하나씩만 만나니까 비주기라서 b개 만나는 구조였던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꽂으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기당 2개씩 만나니까 2b개라서 모순이고, 그렇다고 안 만나도 문제야. 안 만나면 빵개니까 얘밖에 없는데 2b가 15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가능성이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라서 주기당 하나씩 만나니까 b개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2b랑 b를 더해서 총 3b가 되고 요게 15개니까 b값은 5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요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니까 플러스로 돌려주시면서 a도 구해보면 a는 2겠네요.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7. 이렇게 주기랑 범위를 딱 떨어지게 줘서 나쁘지 않았고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상수항이 0인 3차함수 fx가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가조건을 보시면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 거랑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적분을 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웠는데 같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도록 하는 p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둘이 어떻게 하면 같지 않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같을까를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편할 거예요. 절대값을 먼저 씌우고 적분한 거랑 적분을 하고 씌운 거랑 어떻게 하면 같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fx가 하루 종일 양수인 거야. 그러면은 그냥 적분하나 절대값 씌워 적분하나 다 똑같잖아요. 혹은 하루 종일 음수인 거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거나 적분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적분값이 같겠죠. 넓이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중간에 음수가 막 껴있어. p가 여기 있고 p 플러스 3 여기 있는 거야. 양수 음수가 섞여 있어. 이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게 되면 두 넓이의 합이 나오지만 적분을 하고 나서 절대값을 나중에 씌우면 두 넓이의 차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같지 않다라는 것은 P부터 P 플러스 3까지 봤을 때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래. 자, 그럼 이게 이 정확히 표현하면 P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 범위에서만 이걸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거꾸로 P가 0일 때나 3일 때나 P가 4일 때나 P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게 둘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상수항이 0이라서 원점을 지나는 함수일 테니까 그림을 적당히 그려서 유추를 해보는 거죠. 원점이 여기쯤 있어요. 그럼 지금 딱 중요한 게 원점 지나는 것도 중요하고 0을 실제로 넣어봤을 때 구간 길이가 3이니까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잖아. 요 마지노선이 마지막에 3을 대입해보면 3부터 6까지 적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에서도 뭔가 이벤트가 벌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봐요. 원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3이 여기쯤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특수한 그래프겠죠. 현 시점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3보다 작은 쪽을 보면은 전부 다 부호가 음수라서 적분했을 때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이 0이랑 3 사이에서는 만족을 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면 0보다 조금 큰 데서부터 3보다 조금 큰 데까지 이게 P고 이게 P 더하기 3이라 해봐요. 그러면 중간에 부호 바뀌는 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적분값이 다르겠죠. 그지? 0일 때까지는 분명 괜찮았는데 왜냐면 3에서 지금 부호가 바뀌니까 0보다 조금 큰 데서부터 적분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자꾸 여기서 부호가 바뀌니까 둘이 적분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경우가 나왔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3부터 적분하게 되면은 이 뒤는 다 양수니까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지. 그러면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혹시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왜냐면 상수항 0이라 했지 최고차 한계수를 주진 않았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다른 그림일 수도 있을까? 하고 한 번쯤 그려볼 수 있죠. 똑같이 0에서 중근을 갖되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0, 3. 이래도 3 전까지는 계속 양수니까 적분값이 당연히 같을 거고, 근데 0을 넘어가는 순간 부호 바뀌는 순간이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것도 가조건만 보면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나조건을 봐야 돼. 나조건을 보면 F에다가 Q를 더해서 방금처럼 동일한 적분을 했을 때 같지 않도록 하는 Q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래요. 그럼 이제 이게 탈락인 게 Q가 지금 양수잖아. 그럼 얘를 들어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친구를 Q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건데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버리는 순간 0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0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두 적분값이 같아져요. 그래서 뭐 1만큼 들어 올리든 뭐 2분의 1만큼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들어 올리는 순간 0부터 3까지 나조건을 만족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이고, 요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부호가 계속 음수니까 두 적분값이 같을 거예요. Q가 만약 0이라면요. 근데 Q가 이제 되게 작은 거야. 한 0. 얼마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조금 들어 올리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0부터 3까지의 음수양수가 공존하니까 얘가 원하는 대로 적분값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마지노선이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한 칸 직전까지는 들어 올려도 이걸 만족하는데 1부터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러겠어? 여기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겠지. 얘가 한 칸을 딱 들어 올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 그러면은 이제 음수가 없으니까 적분했을 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적분값이 같아져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가 극소값이 마침 마이너스 1이니까 범위가 이렇게 잡힌 거겠죠. 따라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 극대값이 0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단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2거든요. 이게 두 칸 차이면 최고차 한계수 1일 때 기준으로 극대역수 차가 4입니다. 근데 현실은 4가 아니고 지금 차가 1이잖아요.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4분의 1이란 뜻이니까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4분의 1이고 0과 3에서 각각 중근과 실근을 갖는 함수인 거죠.
여기다 6을 대입해 주시면 4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3이니까 9, 3이 27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찍어서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수항이 0이라서 F6을 구해라 그러면 왠지 6의 배수를 찍었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분수다 보니까 불행히도 6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가 답이었네요. 뭐 여담이지만. 자, 다음 16번. 친구는 3의 마이너스 2x승이니까 얘네 둘이 비교하면 되겠죠. x는 2면 되겠습니다. 17번. 도함수와 함수값을 줬어. 적분하라는 얘기지. fx를 바로 구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f0이 3이니까 3이겠죠. 1 대입하면 10이겠네요. 자, 다음 등차 수열을 줬고요. 요건 이제 공차가 3개짜리가 마이너스 6이다 이거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첫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공차를 5번 빼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15겠네요. 다음 19번. 1,5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해라. 그러니까 y절편을 편의상 k라고 잡으면은 0,k를 지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얘의 1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을 테니까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이라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이게 기울기를 구해. 그럼 1분의 5 마이너스 k에다 x일 수 있겠지. 따라서 k 값은 9면 충분하겠네요. 그냥 접선을 구해서 y절편을 직접 구해도 되고 이렇게 기울기를 비교해서 풀어도 되겠죠. 다음 20번. 자, 그래프가 있네. 뭐 그래프를 왜 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라가 봅시다.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를 하겠다. 당연히 우리가 이걸 연립을 할 수는 없지만 얘가 관계식을 하나 주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뭐 대입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이 교점이기 때문에 각각 f랑 g에 대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관계식을 써먹으려고 이 친구들을 변형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뭐 해줬으니까 쭉 쫓아가 보면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됐대. 그러면 뭐야? 베타가 3알파잖아. 얼마인지 몰라도. 근데 m이 알파분의 베타인데 베타가 3알파니까 계산하면 3이겠죠. 한편 베타 4제곱이 m이라네요. 근데 m이 방금 3이었잖아. 그럼 베타 4제곱이 3이니까 베타는 3의 4분의 1승이겠지. 물론 이제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또 쭉 쫓아가 보면은 마지막에 이걸 계산하랍니다. 그럼 다 구했잖아요. 베타는 3의 4분의 1승이고 m이 3인데 베타가 3의 4분의 1승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서 다는 뒤집어서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3의 4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딱히 우리가 머리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앞뒤만 봐도 날로 먹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 곱해서 제곱하라고 하네요. 3 곱하기 3의 4분의 1승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3의 4분의 1승을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3 하나 집어도 되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로 돌려도 되고요. 3의 4분의 1승이 2개니까 사실 루트 3인데 제곱하면 3이지. 그래서 4의 제곱 곱하기 3 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48이겠죠. 빈칸 문제가 이제 사이즈가 큰 거 치고는 그냥 딱히 생각 안 해도 풀 수 있게 나왔고. 21번. 최고차항 계수에는 3차 함수 fx가 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f알파는 f'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대요. gt가 t는 3에서만 불연속이고 g3은 1일 때 f의 값을 구해라. 자, 이것도 이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의 그 피로도와 멘탈 상태에 따라 짧지만 이해가 잘 안 되어 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친구도 있었을 것 같고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반응해서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면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당연하지만 이 값도 바뀌잖아요. 그럼 f에다가 뭘 넣어야 그 값이 될까를 추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놈을 gt의 함수값으로 잡겠다 이겁니다. 당연히 t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이기 때문에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어떤 2차일 거예요. 잘은 몰라도. 얘가 3t 제곱 어쩌고 일 테니까. 그러면 요 놈은 이제 요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대충. 그지? 그럼 내가 t에다가 뭘 넣을 때마다 얘가 이제 함수값을 갖잖아요. 그럼 그 발생한 함수값을 f한테 꽂아. f가 뭐 그 값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이제 f. 그 내가 t에다가 여기 뭘 넣었어. t에다가 뭘 넣었다 할까? k 같은 걸 넣었다 할까? 그럼 여기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 나오는 값을 뭐라고 할까? p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p를 여기 딱 꽂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제일 크잖아. 여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바로 gk 값이 되는 거지. t가 k일 때 해당하는 하나, 둘,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gt가 하필이면 t는 3일 때 불연속이고 g3이 1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불연속이 될 만한 지점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막 쑥쑥쑥쑥 꽂으면서 큰 급만 쫓아가야지 하는데 불연속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곳은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 그지? 이거 이제 지우고 극소가 되는 순간이 여기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직전까지는 꽂았을 때 제일 큰 근이 여기였는데 여기 x좌표가 주값인데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를 딱 찍는 순간 갑자기 여기서 순간 이동하잖아. 여기로 옮겨가잖아. 이 위로는 가장 큰 근이 계속 이쪽만 쫓아가니까 불연속이 생길 일이 없는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t는 3일 때 내가 이걸 딱 꽂으니까 아 얘라서 불연속이 생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g값이 1이라는 거는 여기 극소가 되는 순간의 x좌표가 1이란 얘기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불연속이 생기는 걸까를 얘도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얘는 요 함수를 그린 겁니다. f 프라임 빼기 4t 제곱 더하기 4. 얘한테 t는 3을 딱 꽂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하필이면 t는 3에서 발생했을까를 또 추적해 보면 다시 그려볼게. 그랬을 때 여기가 3이니까 그렇겠지. 여기가 물론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얘가 이 쭉쭉쭉쭉쭉 t 값에다가 한 번에 단 걸 막 넣어. 그럼 얼마인지 모르지만 점점 커지고 있지, 그지? 점점 커지다가 내가 이런 데 딱 꽂았어. 꽂고 오다가 여기 딱 꽂았을 때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걔가 여기 꽂혀서 이제 여기가 쥐값이 됐는데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은 다시 자갈이잖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럼 다시 작아지니까 분명 여기가 쥐값이었는데 갑자기 일로 후퇴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 불연속이구나 이런 구조를 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아니 그게 꼭 여기여야 되나? 사실 3이 이런 데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 딱 꽂고 불연속 생기고 좀 더 큰 쪽으로 가면은 좀 더 크게 꽂히니까 이 뒤로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t는 3에서 만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가 3이어야만 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데가 3인 거야. 그럼 여기에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여기 꽂아서 그래 불연속점이 생기겠지. 갑자기 g가 순간이동 했으니까.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t값이 커지다 보면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다 보면은 불연속점이 또 생기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불연속점이 2개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오히려 여기가 3이 아닌 건데 3에서 만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여기 꽂히는 함수값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거기가 t가 3일 때인 거지. 그럼 여기가 어디냐 그럼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적당히 k라고 적겠습니다. 여기가 k인 거죠. 그럼 이제 식을 세워보면은 요게 f 프라임이 아니라 f 프라임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4란 말이야.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4가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1일 거고 3에서 중근 그리고 k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f가 1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는 그런 구조니까 f'1이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k를 구할 수 있겠죠. 1을 대입하면 이거 날라갑니다. 그죠? 이것도 0이고 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k 값이 4인 걸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제 f't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구해보면은 4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제곱이다.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바로 적분도 할까요? 그럼 ft는 3분의 4t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인데 적분상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지금 2를 넣으면 k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k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얘한테 1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오게 하면 돼. 근데 1을 대입해보면은 t에다 1을 대입해보면 3분의 4 플러스 3분의 8이라서 이게 이미 4예요. 그러니까 적분산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ft는 구했고 여기에다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해 줄게요. 그럼 3분의 4, 8에 32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계산하면 11이겠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 겪는 과정까지 다 봤고요. 다음 22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네요. 첫째 항은 1이고 셋째 항은 4일 때 a2n은 an 플러스 1이고 a4n 플러스 3과 a4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놓고 10이 되는 항이 총 몇 개겠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보자마자 딱히 뭐 아이디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노동을 통해서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노동을 통한 풀이는 지금 하진 않고 약간 경우의 수처럼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구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게 첫째 항과 셋째 항을 줬는데 여기서는 첫째 항과 셋째 항 사이에 관계는 없어요. 그냥 따로 준 것뿐인 거죠. 여기 없지만 둘째 항은 첫째 항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냐면 예를 들어 A1이 1이잖아. 그러면 내가 n에다 1을 대입함으로써 공짜로 3개의 항이 나와요. 구해보자면. 그러니까 A2가 2인 걸 알 수 있고 A5하고 A7이 둘 다 5인 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네를 타고 가면 내가 n에다가 2나 5나 7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넣고 여기 넣고 하면 또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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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고 당연하게도 거긴 중복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항 번호가 다 다른 항만 계속 3개씩 3개씩 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A1을 넣었다고 해서 A3이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이제 별개인 거야. A3이 4다를 이용해서 내가 n에다가 또 3을 넣으면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 서로 다른 항이 나올 거고 걔네를 또 넣으면 또 3개씩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오는 항들이나 여기 나오는 항들은 당연히 중복되지 않겠죠. 그럼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면 중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 도대체 어디다가 뭐를 몇 번 넣어서 10이 됐을까를 분류를 해보자는 거야. 이 출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뭔가 어떻게 넣어갖고 이렇게 됐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막 해가지고 얘가 된 건지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A1이 1이다 해서 출발해서 내가 여기다도 넣고 뭐 여기다 또 넣든지 여기다 한번 넣든지 해서 어쨌든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위에 넣을 때마다 1씩 더하고 아래다가는 뭐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 내 선택지가 있는 거지만 4를 더해요. 직전항에다가. 근데 1에서 출발해서 10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1이랑 4를 몇 번씩 더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1을 더하는 행위를 그리고 4를 더하는 행위를 각각 순서대로 횟수로 써볼게요. 1만 9번 더하고 4를 한 번도 안 더할 수도 있고요. 그럼 10 되잖아요. 아니면 1을 5번 더하고 4를 한 번 정도 더할 수도 있죠. 아니면 1을 한 번만 더하고 4를 2번 더할 수도 있고요. 1에서 출발해서 총 9만큼을 더해가지고 10을 제작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요 9,0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한 가지뿐이죠. 왜? 그냥 A1은 1이다를 여기다가 9번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뭐 경우의 수 셀 게 뭐가 있어? 그냥 한 가지지. 근데 5,1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순서는 모르겠는데 A1은 1이다에 출발해서 여기다가 5번을 넣고 여기 또는 여기에다 한 번을 넣겠다는 거거든. 그럼 그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6가지죠. 총
총 6번의 선택 중에 이게 뭐 사실 확률과 통계로 치면 같은 것이는 순열 혹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 밑에 여기 또는 여기 넣는 거를 한 번만 할 거니까 6번 중에 언제 그걸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돼. 요 2는 위에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지만 아래는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 그래서 12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1콤마2가 의미하는 거는 위에다가 한 번만 넣고 밑에다 2번 넣겠다는 거야. 그 순서를 섞는 경우의 수는 3가지겠죠. 3가지. 위에다 한 번 넣는 행동을 3번 중에 몇 번째 할 것인가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2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또는 여기에다 2번을 넣겠다는 건데, 그럼 넣을 때마다 선택지가 2개씩이잖아요.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한 번. 두 번째로 넣을 때도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한 번. 그러니까 2 곱하기 2를 해주면 얘도 12가지인 거죠. 즉 A1이 1이다 해서 출발해서 내가 적당히 막 위아래 넣어갖고 10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총 25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1, 12, 12 더해서. 그럼 같은 방법으로 A3이 4에서 4다에서 출발해서 내가 1 또는 4를 적당히 몇 번 더해가지고 10을 조립하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6만큼을 더 더해야 되니까 1만 6번 더하고 4를 더하지 말든가, 1을 2번만 더하고 4를 한 번 더하든가, 이렇게 선택지가 있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위에다만 6번 넣는 거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경우의 수 1개. 이거는 선택지가 있죠. 3 곱하기 2겠죠. 3은 순서, 아래다가 한 번을 넣을 거니까 이 아래에다 늘 그 순서를 정해준 게 3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다 넣을 때는 선택지가 아까도 말했듯이 2개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니까 계산하면 6이겠죠. 둘이 더해주면 7가지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중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32개의 자연수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22번은 수열의 탈을 쓴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 구조 자체를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풀이겠지만, 뭐 이런 풀이를 못했어도 충분히 노동하면서 관찰했으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공통 영역 풀이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풀이가 이상하거나 추가 질문 있으면 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